보험 설계사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오늘은 최악의 설계사 그리고 최고의 설계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보험 어떻게 가입하시나요? 모바일이나 PC로 직접 가입하시나요?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라고 전화가 걸려오면 그때 가입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겁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이슈가 세상을 정말 집어삼켰습니다. 거리두기 등으로 온라인이 정말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보험 가입자 중 무려 98%가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왜 우리는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까요? 그건 보험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려우니 보험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나의 보장을 맡기는 셈이죠. 아프거나 다치면 의사에게 내 몸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 어떻게 선택하시나요? 그냥 친척이나 친구 등 지인 설계사가 추천하는 상품은 무조건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하시나요? 오늘은 최악의 설계사 그리고 최고의 설계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금융부에 속해 있는 보험 전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보험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저도 보험 설계사 자격을 획득했었습니다. 취재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당시 프라임에셋 김상현 지점장이 증언을 해야 된다고 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설계사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프라임에셋은 여러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 판매 대리점, 즉 보험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설계사 자격 시험을 치렀고 프라임에셋 188 본부 소속이 됐습니다. 현재는 판매 자격이 없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보험 판매를 한 건도 하지 않아서 설계사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을 당시 제가 판매한 상품은 단독 실손보험 한 건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보험 한 건이 전부였습니다. 각설하고 보험 산업에서 취재한 것과 함께 저도 보험 설계사가 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보시죠가 아니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설계사에게 가입해야 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보험 설계사는 본인의 직업을 직설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재무 설계사, 재정 설계사, 회계 설계사, 금융 전문가, 금융 주치의 등으로 보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일부는 정말 금융, 그 중에서도 보험 전문가분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상품을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정말 적지 않게 계시죠. 하지만 상당수의 설계사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판매만 하려는 설계사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병원에 갔다고 칩시다. 진찰실에 들어가면 의사가 어떻게 하나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증상은 어떠신가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청진기를 대보는 등 상태를 파악하죠. 그 다음에 진단하고 처방까지 해줍니다. 즉 의사는 환자에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직접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진단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처방까지 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진찰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 약이 최근 땡땡 제약에서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이 약만 먹으면 건강해지고요. 있던 병도 다 낫습니다. 심지어 이 약은 만들기가 힘들어서 제약사가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만 팔거나 조만간 약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이 약을 처방받으세요. 지금 당장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한다면 그 의사에 대해서 신뢰가 가나요?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장염약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 약이 아무리 좋아도 의사가 불완전 처방을 한 셈이겠죠. 제가 어떤 비유를 하는지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병을 고치기 위해 처방을 받는 것처럼 금융상품도 보험도 그렇게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정말 금융 전문가에게 가입하신 거 맞나요? 앞서 잠깐 얘기했던 프라임에셋 김상현 지점장은 저와는 달리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2013년경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설계사였고요. 2015년경 지점장이 됐습니다. 이 지점장이 되고 나서 저에게 설계사 시험을 권했습니다. 저도 김상현 지점장 소속 인원이 됐고 매월 평균 실적을 깎아먹는 미가동 설계사였죠. 하지만 그분은 계속 승승장구했고 곧 본부장으로 승진하더니 이제는 이사가 됐습니다. 저는 계속 기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김상현 이사에게 영업 힘들지 않냐?
본부원들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본부원들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설계사였을 때는 고객들에게 설명하는 게 제 주된 일이었습니다. 영업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고객이 납득을 하면 가입하는 겁니다. 지점장이 되고 팀원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교육을 합니다. 그저 교육만 합니다. 팀원들이 보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야 고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가입까지 이어집니다. 라고 김상현 지점장은 강조해서 씁니다. 저는 정말 김상현 이사가 신뢰가 갑니다. 저 이외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보험 판매로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지점장에서 본부장 그리고 본부장에서 이사로 굉장히 빠르게 승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의 노직을 좀 세분화해보죠. 고객에게 보험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네, 첫 번째로 의사가 진단을 내리려면 신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처럼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처럼 고객의 재정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과 부동산 등 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처럼 특정 상품을 권해야 합니다. 왜 이런 치료를 하는지, 이 약을 먹으면 무슨 치료 효과가 있는지, 언제쯤 퇴원할 수 있고 향후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것처럼 보험 설계사도 이런 설명들을 해야 됩니다. 보험도 정말 이렇게 팔아야 합니다. 이 상품이 왜 좋으며 향후 어떤 보험사고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무조건 종신보험 하나면 다 된다고 판매하는 게 정말 아닙니다. 설계사 본인이 보험은 물론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고객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고객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상품과 관련된 지식들이 정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보험은 물론 금융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고 고객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설계사로 일을 최소 3년 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까지는 의사로 비유하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숙련이가 됩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우수인증 설계사라는 제도로 숙련이 아니 숙련된 설계사를 인증합니다. 최소 조건은 3년 이상 보험업에 종사한 설계사입니다. 보험협회도 설계사가 숙련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경험과 지식이 쌓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우수 인증을 받지 않은 설계사도 좋은 설계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설계사분들은 우수 인증 설계사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받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이나 금융에 대해서 좀 알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은 아니더라도 좀 책도 보고 강의도 들어야 보험 설계사로서 숙련됩니다. 자, 반대 얘기를 다시 해보죠. 저는 이런 설계사는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상품을 권하는 설계사입니다. 그냥 무조건 약을 권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이 상품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는 식이죠. 아까 뭐라고 했죠? 의사가 좋은 약 나왔다고 무조건 처방해 주나요? 아니겠죠? 그런데 일부 설계사분들은 정말 이렇게 영업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설계사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저에게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운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운전도 안 하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골프도 치지 않는데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머니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설계사 계시냐고요.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 상품을 권했는지 물었습니다. 답은 한시적으로만 판매되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니까 좀 한숨이 나옵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설계사는 무조건 다 된다고 강조하는 설계사입니다. 기승전, 종신보험, 암보험 이 상품 하나면 모든 게 다 보장된다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종신보험이 주력 상품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특약을 붙입니다. 때문에 조기 사망은 물론 병원비와 연금 그리고 저축이나 투자까지 다 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 될까요? 되긴 비슷하게 다 됩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또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모든 암이 다 보장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최근 판매하는 암보험은 고해감,
일반암, 생식기암, 소외감 등으로 암 종류에 따라서 보장 금액을 구분합니다. 고해감은 1억 원이 보장되고 일반암은 5천만 원,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소외감이나 생식기암은 500만 원이 보장되는 식입니다. 무조건 다 보장되는 보험은 절대 없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설계사는 한 건만 가입해달라고 부탁하는 설계사입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한 건만 가입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적 설계사, 문제적인 영업 방식이 존재하냐면요, 보험 설계사 중 일부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좀 바꿀까요? 보험 설계사 중 일부만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험과 금융 등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영업 방식에 대해서만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혹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보험이 팔린다는 식입니다. 판매 방식만 배울 뿐입니다. 그러니 지난달에 보험 설계사로 입문한 사람이 바로 보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설계사분들 떳떳하신가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정말 만약에 한 건만 가입해줘, 이 상품 하나면 다 보장되는 좋은 상품이야, 너무 좋아서 한시적으로만 판매한대, 이는 환자에게 수술 한 번만 받자, 이 수술하면 진짜 건강해질 거야, 내일부터는 수술 방법 바꿀 거니까 빨리 수술하자 라고 하는 의사와 같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설계사가 적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